기출 5주차 복습 괄호넣기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자, 이 수익의 의사 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채무자한테 해야 되죠. 채무자가 요약자예요, 낙약자예요? 낙약자죠.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2번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기본 관계가 성립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기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절할 수 있다죠. 반면에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 이행 따위를 거절할 수가 없다죠. 그럼 2번은 낙약자는 제3자에게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무슨 관계여야 돼요?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계약을 해지할 때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동의받을 필요가 없느냐? 동의받을 필요 없죠. 해제권은 일방적인 것이고 형성권이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됩니다. 자, 합의 해제되었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였었죠. 하나가 뭐예요?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또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합의 해제의 경우에 대금 반환 시 이자 가산할 필요 없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5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정기행위라고 부르죠. 제가 맨날 예를 들죠. 결혼식 예복을 맞췄는데 결혼식까지 예복이 완성이 안 됐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죠. 그리고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 효과가 생깁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해제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해제 의사는 따로 표시해야 됩니다. 2번, 6번 계약 상대방이 여럿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계약 해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함에도 갑을이 지분을 안 넘겨주더라. 그럼 병에게 해제권이 생기는데 이 해제권을 전원에게 행사해야 되죠. 여기서 전원에게 행사한다는 건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해제하고 다음날 을에게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원에게 해제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에 대해서 해제는 했는데 아직 전원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니까 해제 효력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7번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매도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된다. 다만 받은 돈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라.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 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만 되죠. 8번 매매 이하관계권.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권리죠. 이 이하관계권은 일방적 권리니까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 행사하면 되죠. 이 약정 기간 제한 없으니까 20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죠. 그리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설령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기 때문에. 9번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 해제권이죠. 그 계약금 해제권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가 되겠죠. 10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만 먼저 받았다. 근데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고 싶다. 자, 이때 실제 받은 일부 2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지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요. 받기로 한 1,000만 원이죠.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라. 11번 매매계약 비용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공증 비용.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쌍방 균분해서 부담하죠. 균분. 12번 매매 대금 지급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지급하면 되고요. 지급 장소를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이 매도인 주소지라 그랬죠.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도록 하죠. 13번 목적물이 전부 타인 권리다. 매도인이 못 넘겨줬다.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했죠. 실외익이 아니라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은 뭐였어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즉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은 실외익배상이냐 이행이익배상이냐. 이행이익배상이라고 했습니다. 14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매수인은 선악 묻지 않고 출제상한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15번 부동산 판매 기간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판매 기간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하죠. 그래서 부동산 판매 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면 5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고요. 임대차까지 봤지만 임대차는 괄호를 마지막 6주차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 특히 매매예약, 계약금, 매매효력, 담보책임, 환매 이 5덩어리가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체계가 뼈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문이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OX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출 한 주 남았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 3번 이상 듣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 강의 듣고 이걸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반복.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줘요. 이런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 강의 듣고 이런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기출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답이 이렇게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지겹더라도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책을 읽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